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되면서 법정 싸움에 막이 올랐습니다. 몰라보게 야위였다는 소식과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을 속전속결로 끌어내리고 구속까지 시키면서 밝혀낸 범죄 사실들은 과연 무엇일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 액수가 592억 원으로 정해져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의 말대로라면 박 전 대통령이 592억 원이나 되는 뇌물을 받은 사람이지만 박 전 대통령에게 물수 또는 주증해야 할 돈은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이 뇌물이라고 칭한 돈이 박 전 대통령의 주머니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돈 냄새를 맡아본 것도 아니고 돈을 눈으로 본 것도 아니며 머시보랄 돈을 써본 것도 아니고 변호사 비용도 없어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 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희한한 뇌물입니다. 검찰의 기소장이 나온 직후 많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비판하는 기사들 또한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비판적인 기사들의 주된 요지는 구체적 증거 없이 정황상으로만 기소장이 이루어졌고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자사의 논평을 통해 검찰 기소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SK에 89억 원의 뇌물을 요구했으나 받지 못했다라며 심지어 롯데로부터는 70억 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고 했고 이게 제왕적이라는 대통령의 수뢰 시도가 맞나 싶다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자신이 마음대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에 돈을 넣도록 했다면 그것은 직접 받은 뇌물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의 제3자 뇌물은 한 단계 더 복잡합니다. 그 중심에 최순실 씨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자 뇌물이 성립하려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 경제공동체 관계가 성립하고 최 씨가 재단에 돈을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다는 두 가지 전제가 충족돼야 합니다. 하지만 경제공동체 관계는 말 자체가 생소하고 재단 출연금 중 실제 사용된 돈도 최 씨가 개인 용도로 마음대로 꺼내 썼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 법조계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검찰의 논리가 억지스럽다는 것은 다음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대기업들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은 모두 774억 원입니다. 검찰은 이 중 삼성이 낸 출연금 204억 원만 뇌물로 보고 나머지 570억 원은 뇌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이 각각의 재력에 비례해 다 같이 출연금을 냈는데 명확한 뇌물의 기준 없이 어떤 회사가 낸 돈은 뇌물이고 어떤 회사가 낸 돈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건 누가 봐도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검찰도 삼성의 출연금이 뇌물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고민을 거듭하다가 앞선 특검의 공소 유지에 혼란을 끼치지 않기 위해 특검의 논리를 따랐을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삼성의 출연금 204억 원과 동기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에 SK와 롯데가 요구받은 추가 출연금 159억 원을 더하면 379억 원이 됩니다. 뇌물 총액 592억 원에서 이 379억 원을 빼면 213억 원이 남습니다. 213억 원은 최 씨 딸 정유라를 위한 삼성과 코레스포츠의 후원 계약 액수입니다. 그마저도 실제 지급된 돈은 77억 원입니다. 삼성같이 돈 많은 회사가 대통령이 나서 그 회사로서는 가장 중요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 승계를 도와주겠다는데도 화끈하게 돈을 주지 못하고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레이저까지 맞을 정도로 우물쭈물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삼성의 이재용이라면 청와대가 경영 승계 도와준다는데 우물쭈물하며 가진 건 돈뿐인 회사에서 77억 원만 줬겠습니까? 이 돈은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아니라 최 씨가 받은 돈입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돈을 박 전 대통령이 최 씨로 하여금 받도록 한 제3자 뇌물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구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를 이미 경제 공동체로 봤는데 갑자기 최 씨를 제3자로 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박 전 대통령의 모든 뇌물 혐의는
그와 최 씨가 경제 공동체임이 입증되지 않으면 다 무너지게 설계돼 있습니다. 경제 공동체 관계가 입증된다 해도 뇌물이 성립하려면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SK 회장의 사면은 그가 형기를 거의 다 채운 시점에 이뤄져 특혜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SK와 롯데 면세점 허가에 대해서는 5년이란 짧은 주기로 허가와 불허를 오가는 시스템이 불합리하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승인에 대해서도 여론은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도 대가라고 우기면 우길 수 있겠지만 최소한 뇌물을 받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해준 것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검찰의 공소장이 공개된 후 법조계에서는 곳곳에 논리적 비약이 많아 법정에서 치열한 다툼이 불가피하다라는 여론이 다수였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 내역 입증이 부실하다라는 점과 재단 설립의 과정과 주체와 관련해 팩트가 없고 앞뒤가 맞지 않다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진 탄핵 때문이라는 분석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탄핵을 주도한 세력의 마지막 심판대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이 무죄가 나온다면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입니다. 진실을 위해 홀로 외롭게 싸우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국에 잊혀져가는 것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허술하기 그지없는 검찰 공소장은 고작 이것 때문에 지난 6개월 동안 나라가 뒤집혔었나 하는 허탈감마저 듭니다. 검찰과 탄핵 세력들이 본인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과연 어떻게 치우나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아야 합니다. 이 중차대한 역사적 사건이 그냥 유야무야 묻힌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